다음으로는 논리학의 마지막 파트인 논리적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 오류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간혹 그 자체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논리적 오류를 잘 이해할 경우 뒤에서 배우게 될 비판과 논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리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 논리적 오류의 내용 중심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논리학에는 굉장히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 모든 논리적 오류를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논리적 오류의 내용 정의를 주기 때문에 모든 논리적 오류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의 호소란 논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지 않고 동정이나 연민, 공포 같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논증은 이성적으로 근거를 들어 주장을 설득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논증에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동정이나 연민 등이 들어가게 되면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적합한 권위자의 말을 빌려 논지를 강화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령 의학 분야의 논증을 강화하는데 의사의 권위를 빌리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률 분야의 논증에 있어서 의사의 권위를 빌리는 것은 적절한 논증이 아니며 이 경우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신공격의 오류는 논거 자체의 부당성이 아니라 주장을 한 상대방의 인품, 성격, 과거 등을 비난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신공격의 오류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공격만이 오류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령 정치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공격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격이 나쁘다던가 전과자라던가 하는 주어진 논증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다른 면을 비판하는 것은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장파장의 오류는 상대방의 비판이 상대방 자신에게도 적용됨을 근거로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특정한 비판을 했는데 그러는 당신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이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한 근거를 들어서 비판에서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도 불립니다. 다음으로 우물에 독 뿌리는 오류란 상대방의 주장은 불건전한 것이다 라고 미리 못을 박아서 반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개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제 주장에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동의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모두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의 주장이 불건전한 것임을 미리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논증에는 일반적인 근거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적합하고 대표성이 결여된 근거를 이용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즉, 매우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령 전체 한국인 중 한두 명에게만 갖고 있는 특성을 전체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이러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무지의 호소란 어떤 논제의 반증이 존재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논제가 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는 어떤 논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논제가 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제의 반증이 제기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 논제는 참이다 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굉장히 이상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것을 반증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논점 일탈의 오류란 문제되는 쟁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근거를 제시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문제되는 쟁점과 관계없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모두 이러한 오류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다음으로 애매어의 오류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맥락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입니다. 예시를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감옥에 가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종교에서의 죄인인데 마치 실제 사법체계에서 사용하는 죄인인 것처럼 표현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하기 쉽게 만든 다음 이를 비판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은 국방비를 늘리자고 주장했을 뿐인데 국방비를 늘리자는 것을 전쟁을 하자는 주장으로 왜곡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상대하기 쉬운 주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변형한 뒤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조의 오류란 상대방의 문장 중 특정한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생기는 오류입니다.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말라라는 것은 승용차 외에 다른 자동차도 주차하지 말라는 것인데 승용차라는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그럼 트럭이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은 괜찮은가? 라고 왜곡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순환 논증의 오류는 증명되어야 할 것들끼리 서로를 증명하여 결국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리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유명한데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진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참이고 성경에 진리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이 서로 계속해서 순환되며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합의 오류란 부분에서 없는 특성이 전체에서 생길 수 있음에도 부분으로부터 전체의 특성을 추론하려는 오류를 말합니다. 가령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자를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분이라는 원자에 있는 특성이 전체 물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오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분할의 오류도 있는데요. 분할의 오류란 전체에 있는 특성이 반드시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이 모두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 데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주의의 오류란 사실적인 진술로부터 윤리적인 진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모든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외모가 다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이들을 서로 차별해야 한다 라는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진술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도덕주의의 오류란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진술로부터 사실 진술을 도출하려는 오류를 말합니다. 가령 앞서 나온 예시와 반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윤리적인 진술로부터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은 동일하다 라는 사실 진술을 도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원인의 오류란 잘못된 원인을 드는 모든 오류를 의미합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논점 일탈의 오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고, 거짓 원인의 오류는 특정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예시에서 까마귀가 난 것은 배가 떨어진 것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까마귀가 날았다는 것은 거짓 원인입니다. 이상의 17개의 논리적 오류가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논리적 오류는 문제를 풀면서 익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오류와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 오류가 그 자체로 문제로 출제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국회의원 홍길순 씨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일어난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므로 이 법안은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홍길순 씨가 주장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자라는 주장과 그가 최근 일어난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것은 서로 논리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5가지 선지 중에 이와 같이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김갑수 씨는 지난 15년간 5개의 사업을 했는데 모두 다 파산하였다. 따라서 그를 새 경영자로 초빙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듯 싶다. 얼핏 보면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할 수 있으나 새 경영자로 초빙하는 것과 그가 무능하게 경영을 해서 그가 경영한 회사들이 모두 파산하였다라는 것은 서로 논리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인신공격의 오류가 아니며 논리적으로 아무 오류도 없는 적절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겠습니다. 새 시장이 선출된 이후 6개월 동안 버스의 전복, 교량 붕괴, 대형 건물의 화재 발생 등 여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을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선출된 이후 6개월 동안 버스 전복, 교량 붕괴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것은 새 시장이 선출된 것과는 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선출되었다는 원인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거짓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거짓 원인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사업가 세르게이는 한국 관료 조직의 부정부패에 대해 불평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보다 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이다. 세르게이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불평하였는데 그러는 세르게이 너가 온 러시아는 더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박길수 씨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김 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 박길수 씨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길수 씨가 주장한 용의자가 김 씨라는 주장과 박길수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은 서로 논리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라는 개인적인 특성에서 박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는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예시된 논증과 같은 유형의 추론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현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그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논증은 근거와 주장이 등장해야 하는데 5번은 단순히 김철수 씨를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협박하자는 주장일 뿐 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논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